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된 IoT 기기, 그 후에는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제공된 IoT 기기는 전원이 연결되는 순간부터 생활지원사와 수행기관, 거점기관과 또 시군구 도청에서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상황 정보가 제공됩니다. 생활지원사는 간단한 교육으로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서 직관적인 내용으로 어르신 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관리자나 전담 사회복지사의 자리에서도 관내 대상자의 상태 및 경보 정보를 제공해서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대상자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지원사가 IoT 기기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더라도 업무 부담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안 사고에 대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또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관내 IoT 기기에 대한 운영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 조직에 필요한 운영 보고서는 쉽게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별로 저장된 데이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정확합니다. 만일 기기 고장이 나거나 분실이 돼도 항상 안전하게 보관되어 향후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IoT 기기가 설치되면 건강안전관리 규칙 중 어르신 움직임이 감지 안 되는 시간에 따라서 경보가 발생합니다. 대상 어르신의 최종 움직임이 8시간 이내는 정상,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움직임이 없으면 주의,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 움직임이 없으면 경보, 24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위험으로 표시됩니다. 시군의 자체 대응 방법으로 경보 발생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임의 센서의 측정 값의 정확도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오차와 오작동을 최소화하여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상자의 움직임에 대한 자동 경보 처리 외에 출타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일정 기간 감지 대상이 부재할 경우에 불필요한 경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지원사님이 대상자의 안위 확인 결과를 전담 사회복지사님께 알려주시면 대상자의 위험 상태를 클릭해서 보류 사유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경보는 사라지고 대상자의 보류 사유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보류 상태일 때 대상자가 귀가하여 댁 내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보류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면서 정상 상태로 자동 전환되므로 관리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만약 대상자가 병원 입원이나 장기 출타 시에 또 기기의 전원이 차단됐거나 혹은 기기가 고장했을 때에도 고장 시점이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기 상태 정보를 통해서 조기에 위험을 회피하거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기기 내에 기록된 최종 움직임이나 기기 작동의 최종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치매 어르신의 경우 행방을 알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가출 시점을 명시할 수 있는 등 돌봄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듯 IoT 기기는 지자체별로 정의된 고독사 기준을 또 관리 대상자가 넘지 않도록 해줍니다. 독거 어르신 실종 및 가출 상황 발생 시에는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 총유기 화합물 냄새 농도 등의 댁내 환경 데이터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과학적인 정책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대상 선정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기기에 안전하고 보안성 높게 저장된 데이터는 향후 기관과 지방정부에서 빅데이터와 연계하게 되면 지역의 정보자산으로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IoT 기기가 수집한 움직임 패턴과 생활환경 데이터는
지역별, 계절별, 유형별로 대상자의 건강 측면과 활동 측면, 생활 환경 측면의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보다 진보된 분석과 예측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IoT 기기의 서비스 활용 잘 보셨나요? 다음은 그룹 링크 안내입니다. 생활지원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보유한 스마트폰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기가 설치된 후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나 또 서비스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보안 링크를 선택하면 화면에 그림과 같이 여러 대상자의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한 화면에서 그분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만약 돌봄 규칙에 따라서 경보가 발생하면 주의, 경보, 위험 상태에 따라서 색깔별로 표시됩니다. 경보 대상자를 선택하면 관리 대상 댁내 상황 그래프를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직원의 입퇴사 등 보안상 이유로 분기마다 보안 링크는 갱신되어 관리되도록 합니다. 실제 9가구에 IoT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생활지원사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어르신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요. 기기별 경과 시간 확인으로 대상자의 전화나 방문 스케줄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즉, 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항목의 경과 시간을 보면 어르신의 움직임이 최종 감지 시각부터 경과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이상 경과된 대상자 라인을 터치하면 상세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대상자분의 움직임 그래프로 현 시점에 댁에 계신지 외출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전화나 방문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어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태 정보가 보류로 표시되면 해당 대상자 라인에 보류를 터치해서 사유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류란 24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는 어르신 중 장기 부재 상황이 파악될 경우 위험과 같은 경보를 더 이상 띄우지 않게 되는 건데요. 사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보류 상태의 기기는 향후 대상자가 귀가해서 댁 내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보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정상 상태로 자동 전환되므로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변경과 종결로 인한 기기 회수가 되거나 혹은 관리가 일시 중지돼서 전원이 연결 안 된 기기들은 점검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해당 기기 코드를 빼놓은 경우도 점검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기기가 필요한 분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빼놓은 경우가 발견되면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는 다음 전화나 방문 때 대상자분께 전기요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어르신의 안위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외출이나 장기 출타 시에 전원을 빼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꼭꼭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